요즘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아마 더위일 겁니다. 요즘 정말 더운데요. 어제는 경기도 여주의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0도,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40도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39도가 넘는 지역이 나오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중순에 가까워지면 40도를 넘기는 지역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엔 전주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었었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무척 덥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동안은 열기가 잠시 식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높아진 습도 탓에 오히려 체감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더위는 최소 열흘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휴식일 겁니다. 휴식의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휴는 쉰다는 의미인데 사람인과 나무 목이 함께 있죠. 나무 아래 앉거나 누워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은 숨 쉰다는 뜻입니다. 즉 나무 아래서 숨 쉰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숨만 쉰다는 것이 아니죠. 식을 풀어보면 스스로 자 밑에 마음심입니다. 즉 마음을 고른다는 것이죠. 휴식은 나무 아래서 숨을 고르며 마음까지 고르는 의미인데요. 더운 날 잠시 쉬어가는 것, 육체와 마음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숨을 고르는 시간,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스탠딩 에그 휴식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0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날씨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8월 들어 너무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계속 덥죠. 전주 지역 벌써 열 하루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6일 방송에서 제가 올해가 역대 가장 덥고 기후과학자들 사이에선 올해 더위가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10만 년 전 이래 가장 심한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게 필요하죠. 휴식을 보장받는 기간, 쉬어가는 틈, 휴가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휴가 중이신가요? 저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휴가 때 뭘 하고 또 뭘 하시나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름철 휴가는 아무래도 시원한 곳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엔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휴가가 제격인데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셰익스피어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들에게 3년에 한 번씩 유급 휴가를 주는 대신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보다 400년 이상 앞선 조선의 세종대왕 역시 집현전 관리에게 이런 휴가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책 읽을 겨를이
임금이 책 읽을 겨를을 하사했다고 해서 사가 독서, 즉 독서 휴가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독서 휴가자의 자격은 정상품 이하 문신으로서 문학이 뛰어난 자로 규정했는데 이 제도는 1773년 영조 임금까지 48차례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가제도 그리고 이런 독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는 이 사가 독서 섹스피어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새내기 공무원에게 휴가를 주고 책을 읽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휴가도 좋지만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한 번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책 한 보따리를 들고 자신의 오두막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때 회사 직원들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어느 누구의 방문도 허락되지 않는데 홀로 보내는 이 시간을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에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포레스트 쉼.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포레스트 쉼. 이 노래처럼 여러분도 잘 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남부지사 정명숙 팀장 모시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그리고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실시간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동물 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8월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이며 등록은 관내 41개 동물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 동물 등록 대행 기간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정책팀 063-281-538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후 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캘리그라피 과정 총 20명이며 수강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후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인후삼동 행정복지센터 063-279-716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2024년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을 위한 해설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도서관 여행 참가자 인솔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도서관 여행에 필요한 도서관 설명과 정보 전달, 도서관 정책 전반 및 전주와 관련된 문화 등 설명 및 안내, 그리고 도서관별 체험 프로그램 안내와 전주 도서관 여행 홍보 등이고요.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고 091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 독서 문화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죠. 2024 시민독서학교 도서관 여행 해설사 과정 수료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접수는 8월 8일 목요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고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이메일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서관 본부 도서관 산업과 도서관 여행팀 063-230-18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는 판문점 개봉을 기념해 8월 7일 수요일 감독 초청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번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 판문점을 연출한 송원근 감독과의 대화인데요. 판문점은 세계 유일,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판문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 판문점은 전북 출신인 송원근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운동 가였던 김복동 할머니를 담은 김복동 이후 5년 만에 만든 신작입니다. 송원근 감독, 저희 지난 7월 1일 전주온 55회 방송에서 감독 인터뷰 했었는데요. 영화 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듣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이나 너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판문점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상영 중인데요. 영화는 8월 2일 금요일 15시 20분에서 시작해서 8월 7일 수요일 19시 40분 상영됩니다. 상영 일정과 예매는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2024 전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 단체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 및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고요. 지원 내용은 컨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제작비는 단체별 100만원에서 40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는 1인 가구 주거 안전 지킴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 1인 가구나 한부모 모자 가정의 주거 안전을 위해 가정용 CCTV 또는 안심 장비 5종 중 3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 가정으로 전월세 거주자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자가 거주자는 주택가격 2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 금요일까지고요. 사업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이고요. 접수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입니다. 문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879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2024)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전주시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 따뜻하고 활력 있는 전주를 만들어갈
전주시 사회적 경제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5명 10팀 내외이고요. 팀별 2명에서 5명으로 구성됩니다. 자격 대상은 도내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중 SNS 홍보 경험자 또는 가능자이며 팀원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2명 이상 필수 구성되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고요.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와 SNS 홍보 포스팅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은 지원 신청서 작성해서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요. 모집 기간은 8월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 경제과 281-20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링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연도 괜찮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최유리 숲. 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주 시민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 남부지사 정명숙 팀장 모시고 상병수당이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 남부지사 상병수당 운영팀 팀장 정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그 7월부터 전주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상병수당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한마디로 아프면 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어 질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네. 아프면 쉬고 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상을 해주는 게 상병수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고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에게 제공되며 구체적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인의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입니다. 취업자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과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요약하면 일단은 전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하위 50% 이하의 취업자. 네네. 네. 그리고 가구 기준?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라는 게 저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그렇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로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뭐 직장인 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자영업자도 취업자 기준이 충족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90일 동안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시면서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만이라도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증빙 자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전표, 세금 계산서만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국 4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 복문 제도화가 되기 전인 거죠? 네, 저희 3단계는 4개 지역 전주, 홍성, 원주, 충주에 시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6개, 2단계는 4개, 총 14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현재는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 범위 수준,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 사례를 확보 후에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병수당이란 제도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화 하려고 하는데 전주 지역 이번 시범 사업 3단계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궁금해요. 뭐 상병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있고 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데 정말 궁금한 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8일 이상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 제외기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다음날 8일차부터 하루 47,560원으로 1년간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병 발생부터 근로복귀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제외기간이나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상병이 발생한 시점과 급여 수급건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7일 동안이 지난 다음부터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150일까지. 네. 근데 그 최대 150이라는 게 1년에 뭐 여러 번씩 해서 150일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1년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렇군요. 한 번 해서 쭉 150일간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봄에 했다가 또 여름에. 네, 그거는 가능하신데, 네. 저희가 최초 신청하실 때는 최대 28일까지밖에 신청이 안 되시고요. 처음에는 28일까지. 네, 그 연장하시면서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세요. 네, 그렇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왜 처음에 신청해서 28일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실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실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최초 신청 자체를 저희가 28일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러시군요. 네, 그거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처음 신청할 때는 28일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네네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이게 궁금한 게 전주 시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상병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연계되는 사업자 등록 정보상 주소가 시범지역에 해당하거나 두 번째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관리번호의 소속지사가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실근무지사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 정보상 사업장 주소, 사업장 관리번호 소속지사가 시범사업 지역이 아닌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러면 전주시 주민이 아니지만 전주시에 있는 그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그 사업장 주소가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지사가 전주시 네, 지사.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거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신청을 하려면 그냥 뭐 저 이렇게 아픕니까? 이게 상병수당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업무와 관련성 없는 질병 부상이 발생했다면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이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때 최근 1개월 이내 수술, 시술, 검사 기록지를 가지고 가셔야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발급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일로 14일 이내로 저희가 필수 구비 서류는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서, 가구원용, 취업자 기준 증빙 서류, 의료기관 발급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공단 홈페이지나 전주 남부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시기 전 사전에 전주 남부지사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으로 검색하시면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류는 일단 병원에다가 내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려고 한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띄워달라.
얘기를 네.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과 아니면 방문 접수해서 접수하면 될 것 같고요. 팩스로도 가능하다. 네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전주 남부지사에서만 가능한가요? 저희가 전주시의 전주 북부지사와 전주 남부지사에서 공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병수당 신청은 전주 남부지사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북부지사 가면 안 돼. 네,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전화로 물어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는 저희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나 네, 저희 건강보험공단 전주 남부지사 063-279-1220으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063-279에 1220이요. 1220 네. 1220번. 네, 맞습니다. 063-279에 1220번. 네네. 네, 문의하시면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부지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대표번호로 하시면 저희 네. 남부지사로 전화를 이관해 주시기 때문에 네. 네,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시지만 지금 홈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신청한 서류나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자료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가 무조건 구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발급이 무조건 원칙이십니다. 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네네. 요거는 병원에다가 저희가 근데 일반 받으시던 진단서는 아니고요. 네. 참여 의료기관이라고 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건 아니네요. 네, 그 전주시내에는 현재 한 100여 개 정도 참여 의료기관이 있어서요. 네.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네. 찾아서 그쪽에 문의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이어서 100개의 의료원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맞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홈페이지에 저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상병수당을 검색하시면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네. 상병수당 신청 이렇게 검색하시면 참여 의료기관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병원이 또 그런 게 해당하는 병원인지.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병원이 그런 병원이 아니면 다른 병원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용하시던 병원이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참여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자영업자도 되시고 직장인 분들도 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와 같은 문화예술 같은 분야에서는 이 프리랜서나 아니면 뭐 특수고용직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상병수당에 신청하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근무 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활동 불가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60일 동안 30일 이상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시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네, 보통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내역 확인이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실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네. 본인의 개인적인 가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주시의 이 제도가 시작한 게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7월에 아팠어. 그러면 뭐 이렇게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 소급은 사실 어렵고요. 다만 기본 자격과 취업자 세부 기준이 신청일 기준 충족되시고 네. 최근 1개월 이내 수술이나 시술이나 검사한 내역이 있으신 경우는 지사에 문의 주시면 확인 후에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경우인데 가능한지 이거 네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꽤 많이 계십니다. 예, 바쁘시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좋은 제도여서 예, 이런 제도를 좀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하시는 분들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좀 어려웠고 아파도 쉬기 어려웠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이 제도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역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콜센터나 네. 건강공단 남부지사로 전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은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일종의 어떤 유급 병가인데 유급 병가하고 이 상병수당은 다른 건가요? 저희가 유급병가는 사업장에서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에 상병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상병수당은 공적 영역에서 치료기간 중에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병가를 내서 유급 휴가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신청이 유급 기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혹시 또 이중으로 또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 환수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본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따로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통계자료를 분석,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주 지역에 사는 이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그것도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물론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또 이런 제도가 있어서 또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뭐 저희가 전주하고 또 이전에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저희가 익산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랑 모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익산과 전주가 지금 시범 사업인데 좀 모형이 다른 네네. 거예요? 모형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모형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그 해당 본사업 관련해서 어떤 모형이 타당한지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 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익산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전주에서는 또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형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희가 그냥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사회적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좀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아프면 말씀하신 것처럼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일 먼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나중에 그 분석도 할 거고요.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시민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갈 때 꼭 신분증 챙겨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가서 이름만 대면 되고 네, 했는데 지금은 꼭 신분증 갖고 가셔야 네네. 되는 것 같고, 네. 많이들 좀 잘 알아서 병의원 가실 때 꼭 신분증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전주 남부지소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남부공단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본인들이 꼭 물어보시고 하셨어요. 왜 이게 먼저 안 물어보시고 왜 지원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물어보시고 네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출연하신 분들한테 꼭 하나 부탁드리는 게 청취자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팀장님 우리 이 청취자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DJ 싶습니다. DOC 여름 이야기. 네. 뭐 특별하게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너무 날씨가 더워서 네. 여름 이야기로 더위를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시민 상병수당 관련돼서 국민건강 남부지사 정명숙 팀장 모시고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네, DJ DOC 여름 이야기 들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들었던 노래는 현서 그해 여름 우리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전주 시민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도 잘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소재는 제한이 없고요. 소수자 보호, 지역성 구현, 방송의 다양성 실현에 부합된 방송이면 됩니다. 전문 방송인이 아니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60분 이내에 방송을 제작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치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된 방송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낮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거나 수분을 섭취하셔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하고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휴가도 잘 보내시고요. 휴가 가시면서 또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한 권 갖고 가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책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